당신이 매일 먹는 이것 암보다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지금 습관처럼 입에 넣고 있는 그것, 사실은 천천히 당신을 죽이고 있는 독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아니면 가방 속 간식, 점심때 먹은 그 반찬, 어제 마신 그 음료,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자기만 피하는 음식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말, 아, 그때 그거 좀 줄일걸. 당신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입에 넣은 한 조각으로 10년 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달콤함 뒤에 숨은 잔혹한 살인자. 한 캔의 탄산음료, 한 조각의 케이크, 입에 톡톡 터지는 과일 맛 젤리.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설탕은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합법적 마약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입에 넣는 그것, 당신 뇌의 보상 회로를 장악해서 행복감이라는 환각을 주고 결국 당신의 간, 심장, 뇌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게 설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트륨. 우리는 나트륨에 중독돼 있습니다. 라면 국물 한 입, 국밥 한 그릇, 젓갈, 장아찌, 간장조림, 마트 반찬들. 그 모든 것이 혈관을 조여오고 심장을 압박하고 혈압을 올리며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당신의 생명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조기 사망 원인 1위는 흡연도 음주도 아닌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라면 한 봉지 하루치 권장량의 125%입니다. 그 국물 진짜 다 드십니까? 괜찮다고요? 젊으니까 아직 괜찮다고요? 웃긴 건요. 이 음식들 한번 시작하면 끊기 힘듭니다. 이미 당신 몸이 그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콤한 빵. 아침에 한 조각, 점심 대신 샌드위치, 저녁엔 피자 한 판.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한 끼 독입니다. 흰 밀가루는 소화는 빠르지만 당을 급속히 올리고 인슐린을 폭주시키며 당신의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췌장이 망가지면요? 당뇨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치료비, 평생 약, 평생 관리. 그 모든 고통이 그 한 조각의 빵에서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이걸 계속 먹고 있을까요? 맛있으니까요? 편하니까요? 습관이니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조용한 중독 상태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죠. 그게 이 음식들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천천히 아무런 경고 없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아이들 간식, 어른들의 아침, 도시락 반찬, 모두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로 절여진 고기입니다. 이 방부제는 위산과 반응해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나는 소시지 절대 안 먹습니다. 당신은요? 왜 매일 그걸 먹고 있나요? 먼저 설탕, 달콤한 그 유혹이 당신의 몸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설탕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하지만 바로 거기서 끝입니다. 그 도파민은 일시적입니다. 곧 떨어지고 우울감이 몰려오죠. 그때 또다시 단 걸 찾습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점점 무뎌집니다. 똑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을 원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그 단 건 당신이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지배당한 겁니다. 이번엔 나트륨.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그건 이제 유치한 말입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지 않습니다.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심장을 무리하게 뛰게 만들며 뇌졸중의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무증상이라는 점입니다. 혈압이 150, 160까지 올라가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반신불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나트륨을 줄이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입맛이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스프를 절반만 넣어보세요. 싱겁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당신의 입맛은 수십 년간의 짠맛 노출로 이상한 맛을 표준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밀가루,
밀가루가 나쁘다는 건 알죠? 하지만 왜 끊기 힘든가? 바로 글루텐 때문입니다. 글루텐은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게 뇌에 작용해 포만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마약입니다.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걸 잡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결국 당신의 췌장을 탈진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입니다. 그리고 당뇨는 망막병증, 신장병, 발가락 절단,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그 빵 한 조각이 당신의 발을 절단하는 날로 당길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병원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첫 번째, 당장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몸은 거부합니다. 뇌는 반항합니다. 차라리 천천히 줄이세요. 단 음료를 제로로 바꾸는 것부터, 국물을 한 숟갈 남기는 것부터, 빵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부터. 둘째, 대체 식품을 찾아보세요.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이나 스테비아, 밀가루 대신 오트밀, 통밀, 귀리, 햄 대신 닭가슴살, 두부, 달걀. 셋째, 뇌를 속이세요. 음식은 혀가 아니라 시각과 심리가 지배합니다.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조금만 담고 천천히 드세요. 넷째, 중독을 인정하세요. 나는 설탕 중독자다. 나는 소금 중독자다. 그걸 인정하면 뇌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걸 진짜 바꾸고 싶은 이유를 적으세요. 자녀 때문인가요? 건강 때문인가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서인가요? 그 이유를 냉장고에 붙이세요. 매일 보세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서울 강동구 52세 남성. 그는 자신이 평범한 가장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 커피, 점심은 회사 근처 김치찌개, 저녁엔 술과 치킨. 나 정도면 그래도 건강한 편이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시야 흐림. 병원에 갔더니 공복 혈당 189, 당화혈색소 9.2. 당뇨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단 것도 안 좋아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매일 먹던 음식이 설탕 덩어리더라고요. 김치찌개, 컵커피, 양념치킨. 그 안에 들어간 당과 나트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숨어있는 설탕, 숨어있는 소금. 당신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 47세 여성. 이 여성은 요가를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살이 빠지지 않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지방간 2단계,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간염 소견. 충격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답은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요가 끝나고 먹던 요거트, 간식으로 먹던 건강바, 출근길에 챙겨 먹던 건강한 시리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제 탄수화물, 프락토 올리고당, 과당 시럽이 그녀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헬시 푸드라는 말에 속은 거죠. 마케팅에 속은 건강한 소비자는 실제로는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세상에 믿을 음식이 없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원재료에 가까울수록 건강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감자칩 대신 찐 감자, 딸기잼 대신 생딸기,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 흰빵 대신 통밀빵, 햄 대신 달걀,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 이렇게만 바꿔도 당신의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 하루만 바꿔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중독 아니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미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는 부정을 통해 중독을 숨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점심엔 꼭 단 음료 하나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침 공복에 식욕 없는데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아니면 밥 먹은 느낌이 안 나는 사람. 집에 오면 무조건 냉장고 문 여는 사람. 배 안 고파도 입이 심심해서 뭐라도 입에 넣는 사람. 자, 위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뇌가 보상 회로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즉,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도파민 루프의 덫이죠. 음식 자극 도파민 분비 쾌감 반복 둔감 더 자극적 음식 필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짜고 더 달고 더 맵고 더 기름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음식은 영양이 아니라 마약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그 마약 없이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를 세팅해 버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중독이 신체보다 먼저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전에 후회하고 일어나면 피곤하고 출근해서 집중이 안 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자신이 자신 같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일도 관계도 건강도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또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당신이 피곤하길 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찌길 바라는 식품 기업도 있고요. 당신이 자존감 낮길 바라는 광고 회사도 있어요. 그래야 다시 팔고 또 팔고 계속 파니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고객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서서히 조종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당신이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점 과자와 배달 앱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반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믿기 힘드시죠? 근데 사실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라면과 치킨, 탄산음료를 끊지 못한 라면왕이었죠.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은 라면, 점심은 치킨, 저녁은 라면과 맥주. 처음에는 그 누구도 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30일 라면 끊기에 도전했죠. 첫 3일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라면 없으면 뭐 먹고 살아? 하지만 5일째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15일째 친구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라면 끊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 30일째 그는 10년은 젊어진 듯한 건강과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만성 피로는 어느새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의욕이 폭발했습니다. 재밌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무슨 특별한 약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그날부터 라면을 먹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한 끼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진다는 말,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설탕의 늪에서 탈출한 30대 여성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커피 3잔, 콜라 2캔, 아이스크림 1통은 기본이었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달콤한 걸 입에 넣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설탕 끊기 30일 챌린지를 시작했죠. 결과는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개선됐으며 심지어 하루 종일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졌답니다. 그녀가 한 말, 설탕은 내 인생의 마약이었어요. 끊으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마약을 먹고 있나요? 당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신없이 쉬고 싶은데 손은 자꾸 스마트폰을 찾고 손가락은 배달 앱을 켜고 있습니다. 뭐 먹지? 고민하면서 결국 늘 먹던 치킨, 피자, 떡볶이를 눌러요.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찔리는 마음. 또 너무 많이 먹었나? 내가 진짜 건강 챙기고 있는 걸까? 생각은 해도 당장 귀찮고 힘들어서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고 맙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매번 내일일 뿐이죠. 어느새 또 한 달이 2달이 지나갑니다. 몸은 무겁고 피곤은 계속 쌓여만 가는데 왜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설탕, 짠 맛의 자극, 손쉽게 배달되는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또 먹고 싶다는 욕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그 뇌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뇌를 컨트롤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쪽입니다. 편의점 과자 한 봉지, 배달 앱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그 선택은 단순히 간식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의 삶을 좌우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 유혹 앞에서는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번 주부터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다짐이 자주 무너지는 건 당연합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주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라면 한 그릇 대신 채소와 달걀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 탄산음료 한 캔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당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라면과 치킨, 맥주를 끊지 못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라면과 치킨, 술이 기본이었죠. 몸은 항상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내 몸이 먼저 망가지기 전에 내가 움직여야 한다. 첫 3일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속은 허전하고 입은 달콤한 걸 원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5일째부터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졌습니다. 15일째가 되자 친구들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라면을 끊었어. 그게 전부야. 30일 후 그의 몸은 10년은 젊어진 듯 건강했고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그냥 라면 한 그릇을 끊었을 뿐. 이 이야기는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서만 이 변화를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함께 할 때 더 강해지고 응원과 격려가 있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나 가족과 건강 챌린지를 해보세요. 서로의 하루 식단을 공유하고 소소한 성공을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다독여주세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자극하고 격려하는 공간은 당신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하루 한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하고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말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하루에 커피 3잔, 콜라 2캔, 아이스크림 1통을 기본으로 먹던 한 여성은 설탕 끊기 30일을 도전해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개선됐으며 졸음도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탕은 내 인생의 마약이었어요. 끊으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멀리서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고 하루 한 끼, 한 가지 행동을 바꾸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마시고 출근길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점심엔 배달 음식 대신 직접 만든 간단한 샐러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로 간식을 바꿔보세요.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새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화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흔들리고 익숙한 습관이 그리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친구, 가족과 건강 챌린지를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라면 의지가 약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세요.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 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일기로 기록해 보세요. 오늘 힘들었던 순간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적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